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2017 평화의 바람이 개최됐습니다. 평화의 바람은 세계 분쟁 지역 청년들과 국내 청년들이 평화를 염원하며 비무장지대 일대를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구촌의 분쟁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길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길동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로디 엠브레우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네덜란드가 포함된 유럽연합이 지난 14일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준 것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던 청둥아 진정해라는 웹툰을 아시나요? 통일된 한국의 모습을 그린 이 웹툰이 웹드라마로 재탄생합니다. 홍경인, 김아라 등 유명 스타들이 총출동한 드라마 촬영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엿보이는 이곳은 웹드라마 청둥아 진정의 첫 촬영 현장입니다. 촬영 준비를 하는 저분, 반가운 얼굴이죠. 출연하는 작품마다 인상 깊은 열연을 펼치는 배우 홍경인 씨입니다. 최근에는 뮤지컬에서 수준 높은 노래 솜씨를 선보였죠.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북한 청년 청둥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울에 내려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다시 북한에 올라가서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순수한 사랑을 또 담고 있고, 사람들 믿음, 가끔은 욱하지만 아주 순수한 마음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 바로 홍경인 씨의 상대역인 김아라 씨 때문인데요. 탈북민 출신 배우로 유명한 김아라 씨는 중국과 일본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미녀 스타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북한 아가씨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아라라는 역할로 나오고요. 제 이름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청둥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청둥이의 정혼녀로 나오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번 드라마는 통일부 웹툰 청둥아 진정해를 원작으로 각색한 내용인데요. 남북이 통일된 미래, 북한 청년 청둥이가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오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둥아 진정이라는 이 작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아마 통일에 대해서는 아마 잘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분이라는 그런 24부작으로 만든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핸드폰이나 여러 번 이제 SNS를 통해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드디어 시작된 촬영. 첫 촬영인데도 두 사람의 북한 사투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저거 싫어요. 갓나사 뭐 이런 거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북한 사투리 연기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 홍경인 씨. 북한 토박이인 아라 씨를 만나 개인 과외를 받고 있다는데요. 화이팅 하시라요. 좀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또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금방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저번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오빠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북한 사투리나 이런 것들 제가 대사 할 때마다 항상 좀 검증받고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뭐 서로 잘 도와가면서 잘 찍고 있어요. 다음 촬영하는 씬은 북한 집배원이었던 청둥이가 아라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네, 14회 30 2의 1 액션! 이번엔 어떤 우편물입니까? 말을 안 합니까? 또 잘못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내래 보낸 겁니다. 꽁냥꽁냥한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보여지기까지 수많은 연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첫 대본 리딩 현장에서만 해도 눈도 잘 못 마주칠 만큼 어색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이 그래서 그때 그런 거였습니까? 하지만 홍경인 씨가 베테랑답게 연기에 젖어 들어가자 두 사람의 호흡도 점점 맞춰졌답니다. 더위를 나누는 모습이 한결 친해진 모습이죠. 영훈 오빠가 워낙 잘 해주시고 이제 절도 잘 맞춰주시고 하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네, 되게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된 촬영. 아라와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청둥이는 서울로 떠나게 되는데요. 내 청둥입니다. 그 뭐 서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은 길 아니에요. 서울로 간 청둥이는 과연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점점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의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와중에 더운 와중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파이팅! 통일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그린 드라마 청둥아 진정해. 웹드라마에서 펼쳐질 두 사람의 열연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을 막론하고 여름철 폭우로 수해를 입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10년 전 오늘 대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가 북한 수재민들에게 전달됐었는데요. 남과 북이 수해를 입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날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 장마와 태풍. 여름철 강수량이 1년 강수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한반도에는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2007년 8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 25톤 트럭 41대가 서 있습니다. 트럭 적재 칸에는 라면과 담요, 생수 등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는 긴급 지원 물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북으로 향하는 트럭 행렬. 최종 목적지는 개성 봉동역입니다. 남북 간의 어떤 그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한 타이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모두 다들 마음 자체가 좀 일반적인 운송과는 틀리게 투철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기사분들이 어떤 그런 사명감 때문에 관리자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나서서 본인들의 차에 있는 모든 자재들을 갖다가 쉽게 북측에 전달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뭐 하차까지 같이 나서서 진행할 정도로 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남과 북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북한에는 최고 7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평안과 평안남도 북창,
황해북도 서흥 등 북한의 중남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쏟아진 비. 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600여 명에 달했고 주택 손상 24만 세대, 농경지 20만여 정보가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도 100만여 명에 이르는 등 북한이 대홍수라 부르는 1995년도 수해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해 심각했던 상황. 8월 14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날 한덕 총리의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 우선 긴급구호품 지원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 전에는 북측에서 먼저 요청을 하면 우리 측에서 지원을 검토했던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측의 수해 지원 의사 전달 9일 후 25톤 트럭 372대에 실려 전달된 구호물자. 이렇게 많은 구호물자를 육로를 통해 북에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해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이로도 될 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자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긴급구호품하고 응급구호품 세트, 생수, 그 다음에 식량, 치사도구 세트, 물 난리 났는데 물을 또 정수를 해서 드셔야 되겠죠. 정수 필터, 이런 긴급구호. 또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도로 건설용 중장비와 산림집 건설용 시멘트 등 수해 복구용 자재와 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에 전달합니다. 저희가 긴급구호물자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개성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이후에 9월 달에 저희가 복구 자재 장비를 또 해로를 통해서 북측에 전달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 단장으로 가서 실제로 남포에 가서 북측 관계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했던 긴급구호물자 전달 사항을 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남측에서 보내온 생필품을 통한 식량, 그다음에 의약품, 정수 필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북한 이재민들이 혜택을 받다는 그런 얘기를 북측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도 남측에 수재 물자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1984년 8월 마지막 날, 서울과 경기 일원에 쏟아진 폭우. 저지대 곳곳에 난 물난리로 19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이재민에게 쌀과 의약품, 시멘트 등 구체적인 품목까지 밝히며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는데요. 그때 북한 쪽도 수해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수해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해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에 수해 복구를 나가면서 한쪽으로는 남한에 보낼 쌀을 준비하는 농민들을 직접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인 남녘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물자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수해 복구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재물자 인도 인수업무 협의를 위해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1977년 남북 적십자 실무회의를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가 중단된 이후 7년 만이었습니다. 9월 29일 826명의 북측 인원이 수재물자 인도를 위해 판문점을 넘어왔고, 같은 날 강원도 부평항에, 이튿날 인천항에 수해 지원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올림픽 그 공원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문점 거기서 그 주면 우리가 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판문점 지역에서 갑자기 우리가 그런 물건을 받아놓으려니까 그 밑에 대성동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논이야. 대부분이 논이 돼가지고 밤새 우리가 거기를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쌓아가지고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가섰던 그때,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